대마초 때문에 피곤해지는 걸까? 최근 한 연구에서 과도한 주간 졸림증 수면 선택에 한 청소년 10%가 THC 양성. 과학자들은 대마초가 그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생각했지만 그 청소년들 일부는 기면증 때문에 대마초로 자기가 처방했을 가능성도 있다. 런던의 기반을 둔 또 다른 연구팀에서 장기간 많은 양의 대마초를 사용하게 되면 도파민 기능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기분을 좋게 하는 이 화학물질을 뇌에서 완전히 고갈시켜 동기부여도 덜 되고 활기도 떨어지고 생기도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마초가 비록 오늘은 나를 더 활기차게 할 수 있지만 뇌 속의 화학작용을 바꿔서 내일이면 더욱 피곤하게 또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도파민 정탈전. 게임, 도박, 음식, 쇼핑, 인터넷 중독. 대마초가 뇌를 파괴할까? 임산부가 대마초를 피우거나 그런 형태로 THC를 복용하면 아이의 두뇌 발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임신 중에 사용은 저체중과 출산, 아동기의 가행행동장애와 행동문제에 관련이 있다. 어렸을 때 특히 10대 초반의 마리화나를 사용하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10대의 의료용 대마초. 대마초를 약으로 사용한 것은 여러 문화권에 걸쳐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1840년대에 들어서서 아일랜드 의사 윌리엄 브룩 오셔너시가 서양의학에 소개됨으로써 비로소 대마초의 진정작용과 항염증 성질이 알려지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600에서 1800년대 후반까지 대마초 생산이 널리 장려되었는데, 만성적인 사용은 만성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마리화나를 오래 사용해온 환자 2명의 메스꺼움과 구토가 심해져서 수액을 맞았다. 25세의 조던은 10대 초반부터 대마초를 피웠다. 조던의 대마초 지식은 나를 훨씬 능가했는데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품종에 따라 다른 효과가 난다는 것이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미국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불법이다. 미국 정부는 마리화나를 스케줄 1등급의 마약으로 간주한다. 마약 단속국 DEA에 따르면 스케줄 1등급에 속하는 약물은 중독 위험이 높고 심각한 심리적인 신체적인 의존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스케줄 1등급에는 6가지 약물이 속해 있는데 헤로인, 대마초, 마리화나의 정약, 대마초, 공저자인 식물분리학 로버트 크라크는 대마초는 2위의 뚜렷한 유전자 풀이 있다고 했다. THC를 함유한 의료용 대마초로 유럽인 의사가 인도에서 전세계 마리화나 공급에 기여했다. 중독 치유는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우리의 여정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늘 움직인다. 중독 스펙트럼의 경증 끝으로 다가가는 변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조심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휘파람을 불며 중증 끝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도 있다. 중독 스펙트럼의 경증 끝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은 오늘은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일단 오늘은 마시지 않을 거야. 배고픔, 헝그리, 앵그리, 론리, 타이어드. HALT를 피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HALT를 피한다. HALT. 뇌 손상. 마지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두었다. 지나친 음주는 뇌에 나쁘다. 술을 많이 마실수록 음주 피해는 심해진다. 아직 학교를 다니는 어린 학생임에도 음주 문제가 있다면 학습과 기억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술에 빠져 살면 티아민 결핍증이 생긴다. 티아민, 비타민 B1은 뇌, 신경, 심장,
근육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티아미는 가장 심각한 형태가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인데 정신착란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 주의력 결핍, 기억장애. 빨리 타이레놀을 던져버리라. 쓰레기통에. 아세트아미노펜은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으로 기침, 진통제, 수면보조제, 감기와 독한 치료제를 포함해서 600여 곳 이상의 처방 또 비처방약에 들어있다. 600여 곳의 이상의 처방약이나 비또 처방약에 들어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처방약의 경우는 오피오이드와 함께 사용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어디에나 있고 의사들은 늘 이 약을 권한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누구에나 위험한데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미노펜 과다복용은 미국에서 간기능 장애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닥터 포르 처방은 알코올 남용에 대한 통합적인 해결책은 통합치유는 우리 몸과 마음, 영혼을 모두 대상을 한다. 몸에 대해서는 간이나 골수, 신장, 뇌 분비기에 손상이 없는지, 마음에 대해서는 전두엽 경로를 강화하는 방법을 써서 금단증상 후에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상담치료 12단계 프로그램 이런 것을 통해서 암에 걸릴 위험이 증가, 과음은 또한 구강, 인두, 후두, 식도, 유방, 대장암, 간암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설상가스로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임신의 문제. 모든 여성은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간의 문제. 만성적인 알코올 남용이 간에 손상을 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은 화학물질의 해독과 약물 대사를 담당한다. 경증 또는 알코올 중독인 경우에 초기 간 기능 장애는 술을 끊으면 완전히 회복이 가능하다. 알코올 중독과 말기에 주로 나타나는 심한 간 부전은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다. 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체내에 제약과 독소가 축적이 되어 복부 평간이 일어나고 의사들이 뇌병증이라고 부르는 뇌질환이 나타난다. 절대 재미있는 일이 아니다. 손과 발이 붓고 검혈관이 파열. 알코올 대사. 우리 몸은 1시간에 약 한 잔 정도의 알코올을 처리할 수 있다. 남성은 2잔 정도. 판단력 면에서 말하기나 걷기 등 신체 면에서 눈에 띄는 손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잔은 다음과 같다. 술, 마실 물로 그리고 소독제로 쓰기다. 건강에 좋다고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 술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파괴될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야기하는 중이다. 동시에 건강에 좋은 점을 이야기하더니 인생은 뒤죽박죽이다. 사랑 무엇이든지 흑백으로 나누고 싶은데 나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옛날부터 인간은 술을 의식에 사용해왔다. 맥주가 빵보다 먼저 인류 문화에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한다. 술, 삶과 죽음을 결정하다. 사실 알코올 남용은 사형선고가 될 수 있다. 과다한 음주로 생을 마감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알코올, 특히 젊은 층에 20에서 64세 성인 사망자 중에서 10%가 알코올 인한 죽음이었다. 미국에서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자신의 바이옴을 보살피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하나의 존재, 나의 모든 부분을 합친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라고 밝혀졌다. 우리 몸은 실제로 미생물군
박테리아 심지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눈썹에 살고 있는 작은 진드기나 숙주와 공생하는 장내 미생물 같은 생물의 서식에 있는 움직이는 바이옴. 수면을 돕기 위해서 잠잘 때 멜라토닌을 함께 복용하기도 하는데 역시 하루 2회. 비타민 B 복합제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린 지원하는 여러가지 중요한 대사 과정 및 몸속 유해한 독소를 없애는 해독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타민 B12가 개, 조개, 가간, 달걀, 노른자 등 동물성 식품에 주로 많지만 비타민 B9는 가장 좋은 원천은 김과 짙은 녹색 채소다. 메틸폴레이트, 비타민 B12, 니아신, 비타민 B6가 함유된 복합제를 찾아본다. 잠을 되찾아 신체 회복을 꾀한다. 필로폰은 다른 약물보다 심하게 수면을 망친다. 필로폰 파티에서는 며칠이고 깨어있을 수도 있고 일광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또 내내 미친 짓을 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갑자기 쓰러져서 자다가 깨달을 반복하고 흐리멍텅한 눈으로 완전히 엉망이 되어 소리 난다. 수면 회복은 중독 스펙트럼에서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필요한 과정이지만 필로폰 중독이라면 더더욱 중요하다. 정상적인 수면을 되찾고 싶다면 신경성상의 회복을 위해서 티로신은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로 대부분의 중독자에게서 심한 결핍이 나타난다. 티로신은 우리 뇌에서 천연 도파민을 더 많이 생성하도록 하는 기본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하루 2회 캡슐 형태로 복용한다. 트리프토판은 세로토닌의 전구체다. 트리프토판 수치가 올라가서 세로토닌을 더 많이 생성하면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티아닌은 천연 신경균 물질로 뇌의 기능과 진정작용을 한다. 수면을 돕기 위해서 잠잘 때 멜라토닌과 함께 복용하기도 한다. 트립토판, 당뇨가 있고 췌장에서 충분한 인슐린을 분비하지 않는다면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린 수치가 낮아서 집중력이 부족하면 약물로 치료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성제는 남용 가능성이 있지만 인슐린은 그렇지가 않다. 이것이 내가 끊임없이 교육을 하는 한 가지 이유다. 나는 각성제를 처음받은 환자에게 치료 때마다 중독 위험성과 어떻게 하면 중독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나는 소아과 진료실에서 13,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만났다. 그 가운데 약 1000여 명의 환자가 ADHD 진단을 받았다. 그 중에서는 그렇다. 메스암페타민과 다른 ADHD 각성제는 구조는 유사하지만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난다. 특히 약효의 강도가 다르다. 어쨌든 암페타민류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고용량일 때 더욱 그러다. 부작용에는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심박수 증가, 조급증, 환각, 우울증 등이 있다. 가끔 암페타민이 진정 효과를 내기도 해서 사용자는 졸리거나 정신이 나간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한다. 삼장에서 분만 시 신생아가 펜타닐과 여러 오피오이드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필로폰과 각성제 종류. 필로폰, 즉 메스암페타민은 암페타민의 한 종류다. 필로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단기적인 악영향은 공격성, 과민, 과잉행동, 구역질, 망상, 불안, 수면장애, 체중 감소, 탈진. 필로폰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인 악영향은 간, 신장, 폐 손상, 뇌 손상, 뇌혈관 손상, 심각한 충치, 심박수 증가, 심장마비나 장기 손상, 부정맥, 영양실조, 우울증, 장난, 혈압 상승,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탄다. 필로폰 각성제 중독. 헤로인보다 나쁘다고? 헤로인보다 나쁜 약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필로폰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다. 1993년에 있어 2003년 필로폰 치료를 받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1993년에 28,000건이 된 것이 2003년에는 거의 13만 6천 건으로
급증했다. 이후에 10년 동안의 신규 사용자가 줄어 2012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필요로 오픈을 했는데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통합적인 해결책. 나는 대학 다닐 때 책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 바닥에 넘어져 마비된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의사는 내게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주었다. 나는 약으로 부족한 부분을 술로 때우면서 며칠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10년도 더 지나서 나는 디스크가 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친 허리를 또 다칠 때마다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를 더 많이 먹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나는 통합의학 공부를 시작했고 카이프로틱 치료를 권했다. 단 한 번의 교정만으로 바로 통증이 완화되었다. 나는 허리 통증이 얼마나 쇠약하게 만드는지 경험으로 안다. 감정적인 고통도 치유해야. 감정적인 고통을 느껴내는 이유가 있다.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간단히 치유할 수 없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죄책감, 우울증 원인을 찾아내면 근본 원인은 다름없어 실제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필요는 아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자. 오피오이드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동기부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중독자들조차 가끔 되돌아간다.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60%가 치료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술이나 마약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헤로인 중독자들은 재발과 만성적인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을 뿐더러 사망 위험도 높다. 중독은 만성적이며 재발하는 질환이다. 항염증성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 강황은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생강과 식물을 뿌리로 인도와 강화에는 강력한 천연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어서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볶음 요리를 하거나 강황을 첨가해서 사과 소스에서 모든 음식에 첨가제를 넣거나 즙을 내어 사용하고 기름진 생선, 영어나 정어리, 일본의 지중해 식단의 표준 구성으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건강한 음식으로 여겨진다. 통증치료, 근본 원인부터 통증 완화까지. 몇 년 전 수술을 받고 나서 마취에서 깨어날 점이 의사가 내게 마취약 효과가 떨어질 때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해보려고 했다. 10점 기준에서 3 내지 4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말도 안 돼. 의사가 대답했다. 더 좋아질 거예요. 의사는 내 경우로 빈 정맥 주사를 넣어주라고 간호사에게 말했다. 주사 후 즉시 내 몸에 평온함과 건강함이 흘러넘치는 같은 경이로움을 느끼는 받았다. 아까 10점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내가 의사에게 말했다. 오피오이드 벗어나는 해결책은 진짜 음식을 먹는다. 유기농 음식, 가공 음식, 식은 첨가제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들. 그래서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같은 질 좋은 지방을 적당량 매일 먹는 것도 필요하고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다. D는 면역체제에 있어서 필요하다. 금단 증상. 오피오이드 중독에서 벗어나갈 때 다음 금단 증상이 있다. 관절통, 근육통, 눈물, 콧물, 동공확대, 복통, 설사, 소름, 오한, 초저감, 흥분. 마이클의 이야기. 실제로 오피오이드에서 헤로인까지 하고 또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 말이 곧 사형선고라는 의미는 아니다. 나는 심지어 노숙자 헤로인 중독자가 자기의 인생을 되돌리는 것을 보았다. 저를 쫓아내실 거라는 걸 알아요. 마이클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 부프레놀피를 쓰는가? 부분 작용제로서 아편제, 수용제. 왜 우리는 통증을 그렇게 겁낼까? 제약업계가 처방약 오피오이드는 중독성이 없다고 의사들은 경미한 통증의 보통에도 효과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기 시작했다. 제시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다. 36세의 광고 책임자 제시카는 끔찍한 두통에서 달렸다. 몇 년간 아프다 말했지만
어쨌든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다. 제시카는 CT 촬영을 했고 진통제 세 종류를 복용해보았다. 마이어는 어떻게 중독 스펙트럼을 따라갔나? 마이어는 28세 때의 턱이 벌어지지 않았고 낯설고 발음도 어려운 척도 부기를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조사했지만 소용이 없자 의사들은 수술을 결정했다. 생명의 구원인가 생명의 파괴인가?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뼈가 부러지면 급성 통증이 찾아오고 이때 오피오이드가 필요하다. 오피오이드는 중증과 만성 통증에 더 도움이 된다. 심하지 않은 만성 통증에 오피오이드를 쓰는 것은 까다로운 문제다. 오피오이드는 고작 한두 주만 투여해도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똑같은 통증 완화 효과를 얻으려면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내성이 심해지면 우리도 뇌에 거기에 적응하고 오피오이드를 계속 투여하면 여전히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통증을 유발하는 것도 실제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당신도 오피오이드 중독 위험이 있을까? 의사들은 환자에게 중독 병력이나 위험 인자가 대해서 묻지 않고 오피오이드를 진통제로 처방하고 한다. 여러 데이터로부터 얻은 정보에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통증 관리를 위해서 처방받은 오피오이드를 주의해서 복용한다. 그러나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는 중독 스펙트럼 어딘가에 속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주 빨리 중독에 빠져들게 된다. 삶을 파괴하는 통증 완화제 오피오이드 중독이다. 오피오이드, 처방의 오피오이드, 메다돈, 데메롤, 모르핀, 옥시코돈, 날록손, 아세타미노펜, 코데인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현명하게 의사를 선택한다.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일해야 하며 반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의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해보고 다른 환자들이 물어보고 혹시 그 의사가 쓴 책이나 논문이 있다면 읽어보는 것도 적절하며 불행히도 미국 많은 의사가 암암리의 제약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다. 내가 선택한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진전력을 다할까? 혹시 부신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부신피로란 호르몬 메시지가 뇌하 수치에 가부를 줘서 호르몬의 수치가 낮을 때 생긴다. 부신피로 증상으로는 피로감, 혈당 이상, 체중 증가, 우울증, 불안을 줄 수 있다. 의사정에는 부신피로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피로를 느끼며 스트레스 호르몬 교란이 틀림없이 그러한 기진맥히는 느낌과 깊이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는 피로를 유발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기분 전환과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고 싶어진다. 우리 건강을 맞추는 친숙한 음식은 가공육, 가당 음료, 다이어트 음식, 백색가루, 버터, 향료, 불필요한 첨가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표준 식단대로 먹는데 그것은 슬플 뿐. 그런 포장식품 마시는 것 같지만 화학물질 잔뜩. 나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소아과 의사의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참석했는데 특별히 한 유형을 수술하는 슬라이드에서 그를 초청한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독 성향이 있거나 현재 온전히 중독 상태에 있거나 중독에서 회복 중일 때 음식의 탈을 쓴 쓰레기로 몸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 몸은 통증이나 간염에 더욱 취약해지고 중독으로 들어가기 쉬워진다. 정제 설탕처럼 고도로 가공된 것은 염증을 일으킨다. 몸속 염증은 통증을 유발한다. 머리에서 두통, 장에서 복통, 관절, 근육통, 지나친 스트레스, 악순환이 빠진다. 문제는 음식이다. 우리 보는 저녁이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긴장을 풀곤 한다. 문제는 담배 연고. 우리는 대기업에서는 쉽게 있고 용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담배 눈을 좀 살펴보다면 업계가 후원한 다이애나는 7년간 진통제의 다이애나 오피오이드 당국자들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통증 전문의 일반 의사에게 무책임하게 중독 약물을 권하고 있었다.
제약회사의 사명은 돈을 버는 것이다. 물론이고 의료기관까지도 처방약 과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자 하는 거죠.